안녕하십니까. 대치 스터디 나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 스터디 나트의 신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강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미술대학 설명회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바로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너무 올해 진짜 힘들고 치열한 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오늘 사실 좀 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기다렸다고 막 얘기를 해외에서 많이 카카오톡도 오시고 뭐 위챗도 오시고 해서 네, 급하게 설명회를 짧게 해서 알려드리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에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만 쳐보셔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각 학교,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특례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주 작은 차이로 전형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이게 학교마다도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됐는데 어떤 학교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그거는 가장 빠를 것 같고 각 학교 입학처의 입학 전형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살짝 작게 하고 그리고 아직 전형이 안 나온 대학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나온 학교는 나온 학교대로 설명을 드리고 안 나온 학교들은 작년 기준 날짜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특례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어떠한 입시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교들은 이제 특례 전형에 있어서는 이제 홍대, 국민대, 고대, 연대,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건국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나머지들은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하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자료는 나중에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3분의 학생분들과 함께 한 결과는 홍대가 지금 10명이 되셨고 그다음에 홍대 제일 많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국민대 5, 그다음에 고대 2, 연대 1,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셋. 그다음에 이제 건대, 숙대, 덕성, 성신, 그쵸. 뭐 가천대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대, 홍대, 국민대, 고대, 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대학들은 100% 합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매년 100% 합격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특례 입시가 어렵지 않다. 특례가 뭐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특례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거든요. 2005년부터 제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미술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전형들도 특례는 추합까지 가면 추합이 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게 3년 특례들도 중상위권 대학에 안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어떤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입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뭐 말 그대로 취업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특히 해외에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거는 아마 2개 대학일 거예요. 그게 홍대랑 국민대 2개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치 스터디아나트는 홍익대 전문학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수시에서도 저희가 비실기, 실기 다 합쳐서 157명의 합격생을 냈고 홍익대학교만 75명. 그래서 실제로 홍대에 가면 일단 저희 재외국민 특별전형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것은 재외국민 친구들이 좀 겉돌아요, 사실은. 이제 특히 미대는 실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실제 홍대에 가서도 학교를 끝까지 끝마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시에서 75명, 정시까지 하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홍대 합격자를 내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특례로 미리 들어간 친구들에게 저희가 선배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다 묶어줘서 우리 특례 아이들 너무 착하고 하지만 한국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잘 챙겨줘라 이렇게 제일 착하고
좋은 선배들을 다 이렇게 짝을 지어줬거든요. 커뮤니티가 그 특례 학생들과 일반 수시 학생, 일반 또 정시로 들어간 한국에 있었던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또 저희 학원의 또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특례 학생들이 저희랑 함께하면서 사실 이 홍대가 드로잉이 있다 보니까 그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기 수준, 실제로 대학 들어가서도 이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유리했다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 자체가 역량을 갖추고 홍대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홍대에서도 이들이 이제 밀리거나 가령 조금 힘든 상황이 그다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오히려 네, 뭐 장학금 받는 학생도 맞아요. 있고 예,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12년 특례로 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예. 그 선배들이 걔 특례였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고 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 특례 전형에서 홍익대는 대치 스터디나트가 휩쓸다시피 한 게 사실이거든요. 몇 년 그러니까 동안 계속 저희가 인원수 대비 저희가 오히려 지원하지 않은 학과 뭐 예를 들면 뭐 매해마다 뭐 한 서너 군데 학과는 저희가 지원자가 없을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8, 90%의 합격률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나왔던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이제 3년 특례 디자인 학부가 가장 사실 홍익대 입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디자인 학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원이 이제 2명이잖아요. 예, 모두 저희 학원에서 나왔고 만약에 올해 둘 다 그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입학 포기를 해서 다른 학원에서 3년 특례 합격자를 올렸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사실 이제 디학이 홍대에서 가장 어렵고 인원은 이제 3년 특히 이제 12년 특례 말고 3년 특례는 저희 정원이 워낙 적고 과별 이제 한 명 뽑거나 그다음에 이제 디학이 그나마 이제 2명을 뽑아서 여유 있는 것 같지만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디학이 사실은 홍대의 꽃이라고 봐도 되는데 저희 학생 2분이 다 되셔가지고 저희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더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될 만한 아이들이 됐고 저희가 이제 10여 명을 데리고 항상 특례 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 학원이 아니고 이제 특례 대형 학원들처럼 막 40명, 50명, 뭐 몇 수십 명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명이 넘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특례 친구들이. 이유는 사실 학생들끼리 경합을 많이 벌리는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은 이제 디테일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홍대 그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1번 문제와 2번 문제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구술, 하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일종의 에디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술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나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미술사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케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의 그 드로잉이 사실은 홍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데 학생들이 한 5군데나 한 4군데 정도의 그 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림이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7월 초에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7월 한 17일에서 18일경 국민대 1번 첫 번째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학교들을 대응해 나가고 또 실기를 치르거나 건대 뭐 지필을 치르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실기가 많이 허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홍대가 8월 12일에서 13일경 평균적으로 물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일단은 2번 진이 빠지고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떨어지죠. 그리고 실기를 연습할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저희가 홍대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후반부 특히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을 시간을 어떻게 짜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또 어떻게 시킬 것이고 그리고 홍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왔고 그리고 홍대에서 문제 내는 그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직자적으로 질문에 이렇게 단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홍대를 진학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진술해야 되는 그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각 대학별 전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요거는 차후에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12년 특례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전형 12특 전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코멘트를 저희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특히 디자인 학부의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정말 이제 넘사라고 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춘 친구들이 쉽게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 인문계보다도 성적이 높았던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뭐 IB 점수라든가 토플이라든가 뭐 GP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3년이랑 12년이 동시에 있는 이제 사실 특례 미드 입시 꽃은 홍대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익대를 집중을 하는 경우도 이유도 뭐냐면 일단 인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미대이기 때문에 홍익대 입시를 빼고 미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10개 학교 정도를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홍대 국민대가 3특에서 굉장히 많지만 저희 학원이 생긴 이래로 홍대 국민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원이잖아요.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특례에서도 많이 보내는 학원인데 홍대랑 국민대가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저는 국민대에 등록한 학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홍대 예술학과를 합격하고 국민대 디자인학부를 합격을 해도 사실 홍대 예술학과를 선택할 정도로 홍대 같은 경우는 국민대는 좀 복전이나 이런 게 전과가 어렵지만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3D나 CD를 복전이나 부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전공 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요번에 이제 고대 디자인 학부를 합격하고 홍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홍대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은 뭐 학교 레벨에 대한 얘기는 많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시 정시에서도 고대 홍대가 동시 합격하는 경우는 100%다 홍대를 가고요. 심지어 고대에 갔다가 재수를 해서 홍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외국민 어머님들이 워낙 스카이를 좀 선호하시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경우는 고대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나 저희 학원 친구들은 올해는 좀 홍대를 다 선택을 했어요. 고대 합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체 합격자가 홍익대학교에서 10명입니다. 10명이 나왔고 3년 특례 디자인 학부는 100% 저희 학원에서 나왔고 12년 특례는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그래서 굉장히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뭐 노스펙 정말 그냥 다 됐어요. 그래서 면접 잘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풀지는 추후에 좀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국민대학교로 넘어가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뭐 딱히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진술. 근데 이제 이 특이 사례가 좀 몇 개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이제 뭐 도자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쿠웨이트에서 왔는데 이분은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으로는 뭐 학원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러프하고 학교에서 되게 거칠게 하는 활동들만으로도 그래서 이 친구가 일반적인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랑 너무 달라서 이게 될까 싶었지만 근데 이 친구의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듬었는데 오히려 이제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최초합으로 합격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응급처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가령 뭐 독일에서 왔는데 포트폴리오가 한 3개도 채 안 돼 있어서 2개 반 정도 됐는데 도착한 시점이 6월 25일경이었어요. 그래서 2주도 아니라 일주일 전. 열흘 전이었던 거예요. 원서 접수 열흘 전에 이제 귀국을 한 상황에서 국민대를 좀 포기할까라고 이제 부모님과 학생분도 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좀 붙잡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하나의 카드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뭐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밤 새고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네, 막 협력하고 협력하고 아이가 또 똘똘했어요. 예, 네, 예. 똑똑한 학생이었고, 네, 그래서 국민대 AI 학과를 예. 정말 가고 싶어 네, 했는데 맞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또 원하는 과에 가게 돼서 AI 디자인과가 이제 뽑게 된 게 아마 올해부터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특례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저희 이제 3년 특례 학생분이 이제 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에서도 AI 디자인학과가 좀 많이 돼가지고 예. 원래 저희가 좀 AI라든가 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첨단 디자인 커리큘럼을 좀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네, 빵빵하다 좀. 예. 네, 품위가 왜냐하면 이제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AI 디자인 학과가 이제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2, 3년밖에 안 돼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학생분들을 이제 진학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름 이제 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거기 그 과가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서치하고 관찰하면서 학생분들하고 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 학생분들은 AI 디자인 학과가 어떤 건지 아예 정보조차 없기 때문에 네. 예. AI 디자인학과는 수시에서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학생들의 경우 약간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학과 과학, 약간 이과적인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뽑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 학교의 1학년 커리큘럼이 보통 C 언어나 파이썬을 그쵸, 그쵸. 다룹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그림을 많이 그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학고나 영재고 이런 친구들이 등급이 많이 낮더라도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스튜디오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네, 홍익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부터 스튜디오 방식으로 수업을 조금 음. 하는데 AI 학과 같은 경우는 국민대는 1학년 때부터 스튜디오 형식으로 수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 한 명씩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네.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뽑힌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 학생회장을 했다라던가 네. 아니면 굉장히 협력적인 활동 프로젝트를 많이 한 학생들은 점수에 비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할 수 있고 AI 디자인 학과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네.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마음 먹은 좀 전략적인 학과예요. 그래서 수시나 특례에서도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저희가 합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면접 내용이라든가 여기서 진출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일반적인 미술학원에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마 AI 디자인 학과가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것도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올해 했던 프로젝트, 과제, 수업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알아왔고 자료들도 이제 보니까 그 과가 어떤 과인지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대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고대가 참 재밌는 학생들이 좀 돼가지고. 네, 맞아요. 한 친구는 제 기억으로는 이 고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 학원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농담이셨겠지만. 네, 농담이셨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에 되는 어떤 스펙들이 있는데 학생은 정말 뛰어나요. 학생은 정말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특례 친구지만 미술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서류상에 나오는 스펙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저희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포트폴리오. 네, 올해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어머님들이 많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정보가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시에서도 고려대가 전형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고대만 수시에서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 최고고 우리 학원보다 더 많이 보낸 학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숫자상 예, 불가능합니다. 숫자상 왜냐하면 불가능하고 수시 전형의 선발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이 나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좀 발견한 게 뭐냐면 고대 포트폴리오는 화려하고 잘하고 물론 막 엄청 메이저 예고 친구들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껏 했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거를 많이 보여줬고 포트폴리오도 기간이 좀 길게 해서 좀 네. 밀도가 높게 한 친구들이 좀 수월하게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그 학생은 포트폴리오의 밀도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 학생의 이제 선배분들이 홍대를 한 7명과 8명을 갔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홍대를 대고 가는 뭐 같이 자기랑 그림 그렸던 이제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이 네, 2학년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하던 예, 친구여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많은 애티튜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와서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다가 본국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는데 친한 언니들이 다 홍대를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습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학업을 참 최선을 다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학업이 갑자기 올라가니 이런 일도 있니 그랬더니 아마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동기와 자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점에서는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홍대를 가는지를 보면서 학생들의 그 후배 학생들이 어떤 입장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만 갔으면 했다가도 생각들이 바뀌고 다시 돌아가서는 또 학업도 열심히 하고 다시 와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나 이제 면접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갈 때마다 준비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루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면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예. 고려대학교도 서울대도 뭐 홍대도 면접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다 뭐 어떤 면접은 사실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고 사실 면접은 그 학생에 맞게 1대1로 다 어떤 이제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특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좀 철저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 한국어가 굉장히 어색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함께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네, 많이 늘었어요. 많은 자료들을 배우고 우리 북경에서 온 친구는 대학도 합격을 많이 했지만 그 친구는 이제 파센스 디자인 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최상위권 미대, 세계적인 미대부터 한국 대학도 굉장히 많이 붙은 친구인데 합격도 합격이지만 정말 학원에서 디자인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어머님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면접을 갔다 오고 나면 저희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면접을 잘 봤던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은 선생님 저 망쳤어요. 네, 저희가 또 하나 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뭐냐면 면접이 교수님들이 무관심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이 준비한 만큼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 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 받쳐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지 본인 학생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예상이 올해는 많이 좀 어려울까 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겠구나라는 것도 사실 올해 좀 한 번 더 느낀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맨 마지막 번호라서 교수님들도 지쳐 계시고 뭐 학생 몇 마디 못한 것 같고 물론 저희 학생들은 진술을 끝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반응이 없어서 뭐 끝에는 뭐 진짜 목이 메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또 그 학생들이 다 돼서 교수님들이 또 들으시는 건 다 들으시는구나 끝까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건대나 숙명여대, 뭐 성신여대, 서울여대 이렇게 좀 실기가 있는 학교들은 사실 좀 무난히 그냥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실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방학 때 좀 시간을 쪼개서 조금씩 했음에도 심지어는 그 뭐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 일부는 너무 근데 합격은 했어요. 그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네.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의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강사 선생님들이 실기 수업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옆에 있지만 우리 원장님 자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서울대 서양학과를 나오셨고 이게 서양화랑 디자인은 실기력이 좀 하늘과 솔직히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장님이 딱 붙어서 그림을 이제 다 잡아주고 이제 연필 소묘 같은 경우도 빠르게 네. 늘릴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을 계속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이랬을 때 가능한 거지. 사실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이 일주일 수업해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사실 뭐 저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 스텝 선생님들도 다 서울 선화예고에서 뭐 맞아요, 실기 맞아요. 탑을 하던 선생님들이어서 우리 저희 제자 선생님들도 보면은 이 그림을 사실 다 잘 그려요. 그래서 예. 좀뭐 저희가 강사를 뽑는 그 기준이 엄청 높아서 예. 사실 저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제자들은 이런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꿈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중예고에서도 뭐 실기력 탑이었던 맞습니다. 선생님들, 홍대에서도 기본학과에서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 좀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특례 친구들이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워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불친절한 학원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수업만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많이 하거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는 줌으로 사실 지속적으로는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많은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좀 자세한 정보들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좀 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가 뭐 해외 설명회라든가 뭐 실제 특례 학원들은 해외에 가가지고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쵸.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원장들이 수업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러기는 좀 불가능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가 또 그런 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저희가 이제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매년 데리고 특례 입시를 하지만 그 친구들의 결과가 사실 홍대 국민대 뭐 거의 최상위권에서 99%, 95% 이상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홍보도 홍보지만 수업에 좀 집중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학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응대해 드리니까요. 예. 그런 지점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이제 올해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좀 더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요강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변화된 요강이 좀 심화 요강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저희가 다 이제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 제가 다 보내드리긴 했어요. PDF로 이제 며칠 동안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인터넷 검색이 쉽지 않으시다. 특히 중국이나 몇몇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현지에 계시면은 이제 감이 멀어져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나면 검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검색이 용이치 않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강 원장님이나 저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저희 학원 자료를 PDF 다 보내드릴 자료를 수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사실 이제 홍보도 많이 안 하고 해외 학원이랑 연계된 학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 엄청 우수한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진 어머님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잘하시는 또 학생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뭐 연세대도 뭐 아무래도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
제가 또 논술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예. 10년 이상 이걸 했고 한 번도 특례와 수시에서 재신문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과기대는 12년만 지원을 하니까 뭐 여기서 저희 학원에 떨어진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또 올해 네. 서강대 특히 아트앤테크놀로지가 이게 그 어려운데 사실 올해 좀 많이 됐어요. 3분이나 되셔가지고 네. 이것도 아주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정말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학교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서강대만의 커리큘럼 그리고 또 이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쵸.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서강대 입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는 어떤 기준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특례를 하면서도 서강대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 근데 우리 이제 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또 해외에서도 이 특례 학생들과 계속 그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드리는 걸 통해서 진짜 올해는 이게 거의 자기소개서에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서강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분이나 되고. 그래서 네네. 아주 사실 토플 점수가 아예 없고 이런 친구들도 삼특도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서강대 아텍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텍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빼고 생각하셨죠. 특히 네네. 삼특들은. 근데 그래서 6개를 다 미대만 넣으시는 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한 4-5개는 그렇게 넣으시고 네, 지금은 이대에도 뭐 미디어 학과라든가 서강대 예. 아트앤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뭐든지 이제 어떤 기준을 보실 때 특례에서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특례 입시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특례는 굉장히 운이나 그 해에 영향이 작용을 많이 해요. 왜냐면 1명, 2명 뽑기 때문에 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나보다 더 좋은 그쵸, 한 명이 그쵸. 있으면 안 되는 네. 게 특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표본을 신뢰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서강대도 수시에서 보면 굉장히 특목고 비율을 많이 뽑는 학교예요. 그쵸. 그리고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트앤테크놀로지도 국민대 AI처럼 공학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협력 프로젝트나 그쵸. 아니면 스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을 좀 잘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필하는 방법을 모르죠, 학생들이. 그래서 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우리 강 선생님께서 지금 다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사실 국제학교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활동을 하잖아요. 비교과도 비슷하고 교과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비교과를 강조하는 컨설팅이나 학원들은 조금 맞지 않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입시 경향이 수시도 그렇고 재외국민 전형도 그렇고 교과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교과로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교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다음에 IB에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기소개에 강조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특례 친구들은 특례 학원들이 대부분 비교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비교과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어느 대학에서나 특히 국내 대학에서는 교과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모든 대학 입학처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외로 정말 그 비교과 지어서 쓸 수 있는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 선생님 말대로.
예. 그래서 그게 전 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뭐 경희대, 뭐 가천대, 뭐 숙명여대 뭐 이런 데는 전형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홍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나머지 학교들은 다 케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홍대 국민대 면접 준비하고 동덕여대 뭐 이런 데는 한번 모의 면접 그쵸. 정도 확인하고, 하고 갔어요.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근데 예. 그래도 다 최초합했습니다 올해. 예, 예. 예. 동덕은 이제 실기 100%나. 네. 맺고 2023년 홍익대 특례 전형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늘 특례가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일반 수시 문제와 레벨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진술이라는 첫 거죠. 번째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과별로 전형별로 다음 내 작품의 빛의 표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분석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 아래 주어진 작품을 참고하여 일상적인 삶을 세 가지를 활용하여 주제가 있는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사실 저희 학원이 드로잉이 엄청 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냐면 실제로 서울예고나 선화예고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서양학과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와도 저희 원장님의 드로잉을 그린 걸 보여주면서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10분 안에 그걸 못 그려요. 근데 이 정도 난이도로 특례 친구들을 시켜요, 저희가 드로잉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라인 드로잉 하는 네. 것도 막 어색해하고 하는데 실제로 결국엔 이제 해냅니다. 특례 학생들이 드로잉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이제 그림을 보통 이제 외국에 계시든 한국에 들어와도 뭐 한 작품당 시간이 길어요. 보통 4시간짜리 수업을 갖다가 해도 어떤 작품은 뭐 2달도 걸리고 1달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심지어는 뭐 짧아도 일주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10분짜리 그림이라는 것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 개념도 다르고 또 이 아크릴이나 유화나 뭐 수채 같은 페인팅을 하는 경우와 가령 이 사비 연필 하나만 가지고 가는 사비 연필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사실 어렵습니다.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의도와 그다음에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죠. 특히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훈련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드로잉을 어떻게 화면에서 연출할 것인가죠. 그리고 또 학생마다 라인이 다 달라야 되고 전공에서 요구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그 분위기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어떤 내용들 모든 걸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작품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시 친구들이 우리 학원 때문에 홍대 입시 퀄리티가 너무 올라갔다고. 네. 우리 학원 애들 드로잉 수준 너무 높여놨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에서도 저희 거를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많이 시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도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면서 조형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연출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저희가 홍대를 사실 막 1년에 100명씩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입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최상위권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드로잉과 진술과 그림, 설명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숙련된 선생님들과 수많은 곳에서 축적된 정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홍대 입시를 대하기 때문에 미스가 거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네. 실은 이제 국민대가 귀국하자마자 이제 바로 원서 접수하고 한 12일 정도 뒤라서 좀 준비가 약한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애를 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 학생분들은 홍대에서 더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완전히 이제 숙성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앞부분에서 힘을 다 들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저희는 이 홍대가 더 중요한 학교예요. 저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네. 간에 인원수도 더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수업들을 그 짧은 한 달 동안에 해내야 되고 또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학생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의 확보가 아마 그 이제 원서 접수하고 국민대 이후부터 거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저희 학생들이 항상 성과가 그 홍대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입시를 준비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쵸. 수업이에요. 예, 예, 홍대 예. 수업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대 입시. 그래서 올해도 재외국민에서도 뭐 저희가 뭐 지원한 과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지원을 안 한 과는 뭐 다른 학원에서 됐겠죠.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도 전원이 다 합격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판화, 서양화 이런 데도 이제 100명이 지원했으면 100명이 다 합격을 한 거죠. 100%. 100명이 지원은 안 했지만 뭐 예술학과 뭐 이런 데서도 이게 이제 6명이 지원해서 6명이 다 한 학과에 합격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죠, 같은 실제로. 학교 친구들, 예를 들면 똑같은 생기부를 갖고 있고 똑같은 과정을 갖고 모든 게 똑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를 3명이 넣었는데 3명이 다 동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건 뭐 수시건 저희가 홍대 입시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입시를 좀 준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특례 입시에 대해서 해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거의 매일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입시에 매진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모으고 아이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차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렇죠.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터디의 시간도 되게 많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강사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수업을 짜는 것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 학원 수업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유튜브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새해 결심이 광고를 열심히 하자. 유튜브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실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드리려고 이제 좀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왜 이렇게 찾는데 너무 어렵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 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또 다 찾아오세요. 어떻게? 근데 진짜 어렵게 찾아오셨다고 해서 돌아 오셔서 또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드로잉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동양학과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어떤 태국에서 자기가 느낀 어떤 조형적인 어떤 요소들이라든가 경험들 그것과 어떤 동양화의 관계 그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멋있게 진술을 했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그림이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의 드로잉이 있지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은 그림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딱 들었을 때 와 정말 야 너 그림 좀 갖고 나와봐라. 와 진짜 이번에도 이제 몇 명이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의 스타일로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선의 압력이며 내용이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습할 때 이 학생도 좀 많이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10분 안에 그린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분. 그러면 실제로 24분 정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구상하고 뭐 짜고 그 다음에 이걸 10분 안에 내용까지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몇 작품을 준비하지만 또 준비하고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됐다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10분 안에 그린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항상 학생들이 거의 울면서 그리죠. 악착같이 저희 학생들이 뭐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려보고 가고 그쵸. 그 10분에 그것을 응용해서 하나의 어떤 화면으로 나타내는데 정말 이제
미술을 하셨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백지에다가 10분 동안 이렇게 완성도 있는 드로잉을 하고 수많은 걸 담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가령 예를 네. 들면은 2번으로 올라가시면 잠깐 이전으로 올라가면 2번 보면 앞에 주어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이 세 개의 작품들이 다 이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인데 이 세 개를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세 개의 작품의 포섭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슷비슷한 그림들이 그렇죠. 나와버려요. 예, 이게 학생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버려요. 직자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직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훨씬 더 주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나는 무엇으로 만든가. 그렇죠. 예, 이 실제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반복되는 산물로 예.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그런 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나는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는가. 예.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 핵심인 그러면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림이 가령 지원자들의 그림이 다 유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유사해지니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실제로 유니크해 물론 잘 그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 예를 그쵸? 들면 이제 친구가 한 학생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홍대 이제 다른 학원 다른 홍대에 떨어진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이 문제 뭐 그렸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미술을 하니까 연필을 반복적으로 쌓아가지고 뭘 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붓기는 좀 어렵죠. 예, 근데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고기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해지니 뭐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홍대 입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가 아주 성과적으로 마쳤고 저희가 올해 또 해외대학 최상위권 해외대학을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대학 미대 입시 최상위 미대 입시가 굉장히 쉬운 학교도 있어요. 네. 사실 이름에 비해서 쉬운 학교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1년에 한 명 보내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학교들 파슨스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많이 보냈고 역시 이것도 합격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들에. 예. 학생들 특히 이제 해외 상위권 특히 탑 뭐 50위 안에 있는 50위도 아니죠. 거의 탑 뭐 그죠. 탑 한 30위권 안에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이제 인터뷰 메일 보내고 났더니 바로 뭐 이메일이 와서 인터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해외 대학 요즘에는 또 이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꿀팁 중에 이제 압구정 학원들에서 꿀팁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해외 대학 의대에 있어요. 이제 유명 대학 의대들이 요즘에는 아트 포트폴리오를 좀 선호한다. 네, 그게 요즘 좀 트렌드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세 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서 합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정말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보다 많이 보낼 수가 있을까? 너무 정말 최고의 결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둘이 많이 했었는데 올해 합격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인이 이제 우리 강 선생님하고 저랑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숫자를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근데 올해는 그냥 좀 못해도 그냥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돼가지고 저희도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올해도 뭐 변함없이 결국은 이제 계속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의논하고 학생 얘기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 와중에서 그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나은 힌트들을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입시를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모토가 10,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0가지 방법의 입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합격 사례 하나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최상위권 입시에서 열쇠입니다. 그럼 가령 전에 뭐 이렇게 합격했었다고 하면 다 그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저희는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학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해마다 이제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특례나 해외 입시는 특히 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더 유니크한 걸 확보할 것이냐 가장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홍대 드로잉을 한번 블로그에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학원들에서 그거를 많이 연습해서 막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있었어요. 막 인물이 막 이렇게 약간 역광을 지고 막 이렇게 거를 진짜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다음에는 그걸 안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듣고 포트폴리오 할 때도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담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입시 그리고 아이가 미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입시의 시간, 과정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졸업하고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는 이제 그리는 수업도 있고 뭐 2D로 만들기도 3D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픽 툴들도 실제로 가르치면서 2D 툴과 3D 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좀 적응하고 진학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학 가서도 잘할 것이겠지만 뭐 가기 전부터 이미 진술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더 좀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정보와 그것을 이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올해는 좀 이변이 많은 입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도 성적이면 안 됐는데, 뭐 고대가 안 됐는데, 뭐 연대가 안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다 철저하게 깨부수는 입시였고 아마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다양한 스펙들을 조금 대학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확실히 없었는데 그 흐름이 좀 바뀐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각 학교가 원하는 것, 각 학과에서 배우는 것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알려주고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교수님이 이 작가 강조했는데 학원에서 애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너무 많이 저희한테는 아주 도와줘요.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현재 이제 서울 상위권에 이제 지금 홍대, 국민대, 고대, 연대, 이대 뭐 이런 학교들을 다니는 우리 이제 학생분들, 우리 제자분들이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부가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화 하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어떤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유튜브나 설명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좀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